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 밸런스를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멜라토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게 1번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호르몬 내분비계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하버드 의대에서 뭘 뽑았냐면 바로 멜라토닌을 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연 사장님 멜라토닌을 뽑은 이유. 네. 결론은 뭐냐면 이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에요? 수면 호르몬.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언제 많이 나와요? 네, 잠을 잘 때 나와요. 잠을 잘 잘 때 분비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잘 때 분비되니까 B는 뭐 꾸러기? 잠꾸러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말하는 게 뭐냐? 11시에서 최소 7시까지 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대요. 11시부터 7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 하루에 3분의 1을 자야 돼요. 8시간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저녁에 자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국 사람이 자면 한국 사람 평균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간인 줄 아세요? 5시간 38분이에요. 고등학생들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고등학생 3시간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러다가 대학교 가면 펑 빠졌다가 다시 직장을 하고 생활하면 줄어드는 데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면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왜 배워야 되냐면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궁극적으로는 복구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어제 아동자 상담사에 갑자기 좀 박사님들이 외국 오셔가지고 선생님 호르몬 밸런스 강의해달라 그래. 갑자기 강의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객한테 1차적으로 호르몬 상담의 기준선은 뭘로 잡자? 멜라토닌으로 잡자. 동의하신가요? 그러면 고객을 설득하는 결론은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의 가장 중요성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우리 몸을 복구하는 항노화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분비계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지금 이제 멜라토닌으로 하버드 의대에서 호르몬 밸런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객을 만나면 멜라토닌이 왜 중요한지 Y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하는 기법을 가져가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 몇 시간 돼요? 7시간 안 사장님 지원해 왜냐면 저 4-5시간? 4시간 우리 전 지금 네? 8시간 역시 그룹장들이 좀 많이 자네. 우리 정사님 6시간 자나요? 6시간 네. 박사님 6시간 자고 싶은. 원장님은 몇 시간 자요? 김영희 6-7시간. 7시간 저 몇 시간 자냐고 물어보세요. 저요? 5시간 반. 네, 부족해요. 잠이 절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도 할 일이 많아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일을 줄이면 전국에서 이게 전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뭐 하다 보면 1시야. 하다 보면 상담 받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핸드폰 오는 거를 덜 받고 상담을 줄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항노화 호르몬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될 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뇌 안에 보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고 뇌 하수체라는 곳이 있죠. 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중에 무슨 호르몬이냐면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간이라는 장기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IGF-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자, 둘 다 이제 성장 호르몬이긴 한데 좀 약간 다르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사춘기를, 제 이름이 사춘기 들고 이춘기인데 사춘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뼈하고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사춘기 이전에는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송가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내 몸을 복구하는 항노화 호르몬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달라요? 기준선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 중에 이 뭐냐면 인슐린 뭐냐면 그로스 팩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인슐린 비슷한 뭐 성장 호르몬 뭐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뭘로 분류하냐면 성장 호르몬으로 분류한대요. 이 성장 호르몬이 뭐냐면 어느 때 분비되냐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잠을 잘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되셨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여기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를 빼고, 사춘기 이전을 빼고 사춘기 이후에는 내 몸을 복구하는 뭘로 작용을 하냐? 결국은 항노화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어떻게 전달해서 고객한테 설득할 거냐? 결국은 수면 리듬을 조절이 되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요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객한테 마지막으로 상담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님 자도 피곤하십니까? 요렇게 한 번씩 꼭 물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도 피곤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뭐냐면 저런 성장 호르몬들이 몸을 복구하는 것이 100%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고장이 났을 때 복구하는 성체 줄기 세포들이 골수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 세포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뭘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진행하고 있다. 요게 여러분의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도 피곤하시니까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도 피곤한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호르몬 질이 낮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간에서 만들어지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의 질적인 수준이 어때요? 푹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버리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어때요? 퇴화되겠죠. 각각의 세포가 노화되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은 어때요? 푹 떨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자도 피곤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뭘로 진행이 될까요? 질병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저기 안에 숨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게 또 숨어 있어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걸 알 수 있는 단위를 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블랙본 박사가 노벨상 수상된 텔로미어거든요. 이렇게 염색체 끝단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꿀 같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발견. 그러면 이 코일을 뭐라 그런 거예요? 텔로미어라고 한 거죠. 텔로라는 거는 끝이라는 뜻이고 미어라는 거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끝 부분. 저게 그죠? 짧아지면서 이제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노화가 더디되는 게 좋아요? 급격히 진행되는 게 좋아요? 더디되는 게 좋죠. 그러면 이 텔로미어를 항노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항노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면 텔로미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났지? 텔로미어.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이 책 안 읽어보셨어요? 이 책 읽어보시면 텔로미어를 짧게 극단적으로 짧아진 거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행책을 뭘 제시를 했냐면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 표시 이런다니까 새 책 같다. 내가 표시해놓은 거 내가 표시해놓은 거 나 어디 가고 새 책 갖다 놨어. 아우 두꺼운 여자.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이 책 내용 안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저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코큐텐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때 뭐 저거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뭐 그래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뭘 복용하는 거라고요? 네, 코큐텐. 코엔자임 Q10을 보고 나면 노화를 극단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영양소를 제품화 시키면 어디 들어있어요? 네, 이거는 영양소고 이거는 뭐냐면 분자 생물학이죠.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을 영양소를 제품으로 옮기면 이 코큐텐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듀오. 그 다음에 이번에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워 칵테일이에요. 여러분 파워 칵테일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브로콜리 새싹이 들어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을 시키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도 피곤하시니까의 큰 틀 안에는 저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깊이 있는 상담을 해주셔야 결국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저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잠이 잘 못 자는 사람들은 몸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골수의 문제예요. 자, 골수에서 어떤 세포들이 분화가 되냐면 우리 몸을 복원하는 줄기세포들이 복원이 되죠. 여기에서 성체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더뎌진다는 거예요.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만드는 미분화된 세포를 그래도 이거를 미분화된 세포. 그러니까 이 세포는 아직 뭘로 바뀌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제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 모세포로 바뀌고, 이 조혈 모세포는 또 뭘로 분화돼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죠. 피를 만드는 세포니까. 이때 피를 만드는 비타민이 B6, B9, B12를 조혈 비타민이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6, 92는 또 이거를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뭐죠? 이 영양소를 제품화한 것이 바로 액티바이즈. 그 다음에 이건 또 파우카테리도 들어있죠. 6, 91 또 어디에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뮤노겐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뭐 장기침 나고 했는데 아까 의료원에 준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자꾸 여기 걸려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성체 줄기세포에서 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거기서 보이신가요? 중간엽세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중간엽세포. 자, 이거는 이제 뭘로 분화가 되냐면 이거하고 다르게 뼈, 그다음에 근육, 인대, 힘줄, 신경세포, 요것들이 이런 근처에 뼈세포 근처에, 근육세포 근처에, 인대나 힘줄, 신경세포 근처에 주위세포로 있다가 그게 손상이 되면은 이것이 다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질 때 자동차도 피곤한 사람은 교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를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갈게요. 혈관 내피 복원세포라는 거죠. 혈관 내피가 자주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하는 세포가 있는데, 요 혈관 복원하는 내피 세포는 뭐냐면 자도 피곤한 사람들은 복원하는 비율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점점 더 느려져요. 그럼 무슨 경화로 진행이 될까요? 느려지면 동맥경화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 뭐냐면 줄기세포 이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를 공부하는 학문을 재생의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의학하고 후성 유전학하고 지금 이게 결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미지의 세계가 후성 유전학하고 재생의학. 그래서 이제 부자생물학의 기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면서 노화가 밝혀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분화된 속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분화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 영양소를 연구하신 분이 이 박사님 이름이 원래 노벨상 수상한 사람 엘리자베스 블랙봉 박사 외에 2명인데 이 마이클 포센이라는 이 박사님이 이거를 연구한 거야. 그 논문을 딱 듣고 나서 그럼 여기에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는데 세상에는 파워카테인이 다 들어있어. 이거 나중에 저기에서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파워카테인 액티비 스토레이트는
뮤노겐 이런 건 세계적인 진들입니다. 저거를 보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도자도 피곤하십니까에서 이제 노화되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이 자도자도 피곤하십니까 지속되면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분자생물학적으로 엘리자베스 블랙본 박사가 텔로미어를 발견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생체 시기가 있다. 그거를 끝부분이라는 말을 옮겨서 텔로미어라고 칠했다고 합니다. 요게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된다. 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멜라토닌, 그다음에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IGF-1 이런 호르몬 이런 게 필요하고 영양소로는 코엔자임 Q10 외에 파이토케미칼 그 제시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이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파워카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시하는 영양소가 뭐냐면 결국은 5가지 컬러 푸드로 되어 있는 파이토 케미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책을 나중에 텔로미어 책을 읽어보시면 이름이 마이클 포셀이라는 박사님이 굉장히 폭넓게 연구해가지고 대안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뒷배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영양소의 뒷배경은 1988년도에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똑같은 걸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네가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먹어라? 5가지 이상의 컬러 푸드를 먹어라. 근데 저 내용이 어디에 가장 부합하냐면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뭐 젤슈츠, 뮤노겐 이런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연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죠.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뭘로 줄까요? 네, 악성빈혈로 줄까?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뭘로 줄까요? 면역력 저하로 백혈병 조금씩 줄거든요.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면 뭘로 죽어요? 지혈이 안 돼서 죽죠. 네. 먼저 영어가 나와버리니 한국말보다 더 편하죠. 자,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줄기세포 이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분화 속도를 조절해주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5가지 이상의 컬러 푸드가 우리의 몸의 모든 성체 줄기세포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노화되는 걸 억제시켜주고 오장육부의 퇴화되는 걸 억제시켜서 질병으로 가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연결시킬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그럼 멜라토닌은 전구 물질이 뭐예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 5-HTP 요것의 전구 물질은 트리토판. 트리토판은 뭐예요? 요거 먼저 죄송한데 먼저 지울게요. 자, 고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멜라토닌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수면 호르몬. 세로토닌이 뭐예요? 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행복 호르몬. 그래서 결국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이냐라고 정의를 할 때는 이거는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정의를 하자고 하는 거죠. 행복. 그럼 어느 때 행복한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맞습니다. 세로토닌이 언제 최고 많이 나오냐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많이. 저 은영 원장님 딱 이럴 때 제가 코가 저거 네가 다 좋아하거든. 생률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 다 좋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딱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나오죠. 그러면 장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라는 거예요? 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토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뇌에서도 만들어지고 장에서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로토닌은 뇌에서는 몇 프로가 만들어진 거 봤더니 5% 정도 만들어지고 장에서는 95%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장을 혹사시키면 돼요. 뭔 말이에요? 네, 과식, 혹식, 야식, 빵, 면, 술, 담배,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실은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왜 가식해요? 은영 선생님 제일 잘하잖아. 이거는 한 번에 몰아먹어. 네, 과식, 그다음 폭식도 한 번에 몰아먹어서. 야식도 왜 그래요? 그때가 제일 맛있어. 이 저녁에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렐린. 그렐린이 뿜뿜 분비되는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이때가 되면 너무 맛있죠? 이때가 제일 맛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가 되면은 렙틴이 작용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렙틴 분비량이 줄죠. 그리고 뇌의 시상압으로 가가지고 좀 그만 먹으라고 말 좀 해줘라고 했는데 시상하부가 너 누구니 이러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저항성? 렙틴 저항성.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식, 폭식, 야식, 떡밥면, 술, 담배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그렐린 호르몬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역으로 렙틴 호르몬이 작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무리 많이 분비돼도 뇌에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죠. 은영 원장님 렙틴 저항성이라기보다도 그때가 식사 시간이에요. 맞죠? 맞아요. 네. 그거하고 이게 직업적으로는 이제 늦게 먹는 사람들은 렙틴 저항성이거든요. 그때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피를 먹고 난 다음에 네. 양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그게 우울해지고 있어요. 많이 먹고 싶은데 진짜 일정 딱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안 받아서 못 들어가서 되게 우울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보고 이거 명절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왜 그렇게 적게 먹어? 근데 진짜로 안 들어가요. 아니 살 많이 빠지셨어. 네, 아니 안 들어가. 아니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했는데 일정 딱 먹고 났더니 안 들어가.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뭔 좋아하지 그랬더니 렙틴 호르몬이었대요. 정상기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딱 먹으면 자동적으로 이 몸에서 식욕이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많이 줄게 됐더라고요. 근데 피임을 먹고 네. 이게 식욕이 더 돋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이 먹는 사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늘어요. 식욕이 늘었다가 줍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하고 인슐린 저항성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포만 중추가 작용이 느려지면서 이 감각들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저항성 상태가 되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게 TNF-알파라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빠져나오면서 인슐린하고 수용체가 만나는 걸 블로킹을 해요. 깡패 같은 경우죠. 스톱!
그만큼 못 가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이 장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뇌에서 몇 프로밖에 안 만들어져요? 5%. 그러면 세로토닌은 두 군데에서 분비되죠. 뇌의 시상하부의 비신경계하고 장에서 위 소장대장, 특히 소장대장에서 이제 이게 분해되면서 전부 다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그 세로토닌하고 렙틴 저항성, 인슐린, 그렐린과 렙틴의 식욕을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이 사이가 무너졌을 때 렙틴 저항성 이런 거를 좀 연결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세로토닌은 이해가 됐는데 이게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기뻐도 뭘로 가요? 네, 광자가 되죠. 네, 광기가 되죠. 광기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이걸 뭐 너무 기쁘면은 이렇게 미쳐간다 그러는 거죠. 뭐냐면 속된 말로 하면 뭐 헬렐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해서 해 하고 이거는 너무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뭐죠? 복권 당첨돼 1,300억 복권 당첨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맞았는데 마지막 하나를 발표 딱 하면서 와 이랬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심장마비. 복권을 당첨했는데 근데 여기 수원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복권 당첨해갖고 심장이 멎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어때? 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도 너무 과다 분출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CL 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갑자기 나는 이런 사람 봤어요. CL 됐는데 SCL 되니까 통장에 막 그때 얼마가 들어있냐면 모 리더님 그 보는 3억 9천이 들어온 거야. 그날이 그 발표한 날이었는데 통장에 딱 꽂히고 그거 꽂히고 못 꽂히고 해갖고 딱 보니까 3억 9천 통카리 가지고 PM에서 받은 돈 그 돈하고 일시불 보너스가 1억 9천인가 기죠? 네. 1억 9천 맞죠? 네, 1억 9천이죠. 그래가지고 와 돈이 3억 배당이 얼마가 통에 딱 찍혔는데 막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웃은가 봤더니 그거야. 네, 과다예요, 과다. 세로토닌 과다가 그렇게 돼요. 네, 이제 또 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내가 다 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겠죠. 네. 그래서 우울증하고 조울증 한 끗 차이죠. 너무 뭐냐면 헬렐레 너무 좋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이제 우울증하고 조울증의 이 사이에 조증이라고 그러죠. 너무 행복해서 막 다니다가 우울하다가 뭐 밝았다 흐렸다를 반복하면 조울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오늘은 헬렐레 다니다가 내일 되면 눈에가 곱기는 뜨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호르몬들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트립토판을 5개로 쪼개는 거죠.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 약차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5개의 만두를 만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5-HTP가 뭘로 바뀌냐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단백질, 아미노산은 무엇의 원료이기도 하냐면 호르몬의 전구체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자, 아미노산 단백질은 호르몬의 전구체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호르몬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물질이 교대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뭔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을 연구를 해본 거죠. 아, 저게 분명히 어떤 물질이 작용을 하는데 저게 뭐지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타민 B3, B9, 그 다음에 철분, 철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철이 이렇게 물질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논문에다가 요즘에 그 논문 자료들에 여기 비타민 B2하고 아연이 작용한다는 논문이 추가된 거고요. 이거는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 논문에는 이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B2하고 아연. 근데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삼계철 아래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우실 때 B3니까 3, B9이니까 9, 철분이니까 철. 삼계철 아래시. 우리 뭘 보고 지남칠이라고 그러죠? 자석. 아 맞아. 네, 자석. 이 자석 같은 상구들이 있어야 지남철을 말해 자석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보고 지남철이 더 어려운데. 아 그래요? 지남철이 자석이란 말이 생각이 어제 안 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지남철이 뭐라 그랬지 이러니까 자석이라네. 그래서 삼구철 이렇게 외우시고 또 두 번째에서 작용하는 게 또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이때는 비타민 B6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작용하는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바뀌는 구간에서 작용하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때가 마그네슘. 자, 여러분 이때 마그네슘이 작용하려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1대1이거나 1대2여야지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절대 이 비율이 맞아야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사람이 릴렉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질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뭐래 팍 찌르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서 말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필요하시구나 하고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따주세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논문 중에 최근에 이제 그 미네랄이라는 책에 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나온다.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고 나오나? 지난번에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책에도 아마 그게 그 부분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연이 그 스위치를 꺼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오늘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114페이지 이걸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적이었습니다. 제 거는 굉장히 심플하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불필요한 건 다 빼줬어요.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114페이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항하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즉 무슨 말이냐면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코티솔 이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그 뜻이에요.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자,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있어요? 코티솔.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티솔 또는 코티졸. 그다음에 코르티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입니다. 요게 계속 분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책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가져오신 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럴 때는 시작. 이럴 때는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더 나오지 않도록 분비 스위치를 꺼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분비 스위치를 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할 때 필요한 미네랄도 뭐다? 아연이다. 자, 마지막 결론.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너무 자료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요. 자, 결국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뭐냐면 스트레스 상태를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스트레스 상태를 스위치 오프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뭐냐면 오프 시켜줄 수 있는 호르몬이 뭐라는 거예요? 아연이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지하연 선생님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풀려. 선생님 너무 좋겠다. 아연 선생님 수단대로 풀릴까 안 돼? 아연이. 자,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는 결과니까 여러분이 아연 양을 늘려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영양학적으로 아연 양을 늘리려면 제품화 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영양소를 이 영양소를 제품화한 거 BM에서 C 밸런스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아연이 또 들어있는 게 있는데 맨플러스 맞죠? 네, 맨플러스 찾아보세요. 맨플러스가 들어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C 밸런스, 리스토레이트, 맨플러스 그다음에 그 뭐죠? 글루코스민 들어있고요. 갤루핀 거기도 들어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아연이 들어있는 것들이 스트레스 지속 상태를 오프 상태로 꺼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코티솔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뭐가? 코티솔, 코르티솔 호르몬이. 요거를 스위치를 확 오프로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연. 그러니까 저녁에 뭘 많이 먹으면 좀 스위치가 빨리 꺼질까요? 리스토레이트, 시밸런스, 그 다음에 맨플러스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여러분 맨플러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샤프란 때문에 샤프란이 스위치를 확 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프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고객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수면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에서 수면 리듬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르몬의 가장 중요성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우리 몸을 복구하는 항노화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걸 지원